피마기가 보입니다. 피마기가. 예, 피마기가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동방연구소입니다. 오늘은 잔디 관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는 식물 분류학에 따라서 벽과에 속하는 식물로 벼, 옥수수와 같은 약 4,000여 종에 이르는 그런 식물에 속합니다. 잔디의 종류도 크게 양잔디와 한국잔디로 구분할 수 있겠는데요. 양잔디는 가장 대표적인 곳이 골프장 그린에 있는 그런 잔디입니다. 물도 자주 주어야 하고 매일매일 깎아 주어야 하는 잔디가 되겠고요. 한국잔디는 골프장 페어웨이나 러프, 공원, 산소, 정원 이렇게 흔히 볼 수 있는 잔디는 모두 한국잔디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금잔디를 문의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금잔디는 잔디가 아니고 꽃입니다. 혼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한국 잔디에 발생하는 잡초 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밭 잡초 제거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손으로 뽑는 것이죠. 가장 확실한 물리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보통 잔디가 조성되고 3년이 경과되기 이전에는 뿌리가 완전히 장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초제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손으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3년 정도가 지나가 되면 뿌리가 정착이 되는데요. 그때부터는 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방지하는 게 아주 쉬워지는데요. 먼저 선택성 제초제와 비선택성 제초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택성 제초제는 말 그대로 잡초를 선택해서 제거하는 그런 제초제입니다. 잔디와 비슷한 이 화분과 식물은 살려두고 그 외에 잎이 넓은 잡초만 선택적으로 죽일 수 있는 제초제죠. 가장 대표적인 제초제가 뉴갈론입니다. 인터넷 창에 뉴갈론을 검색을 해보시면 많은 사용 경험담이 있고요. 저희 동방아그로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자세한 사용 설명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비선택성 제초제인데요. 말 그대로 선택하지 아니하고 모든 잡초에게 피해를 주는 제초제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글루포시네이트 암모늄 그리고 글라이포세이트 이소필라민 이 두 가지 성분이 되겠습니다. 성분을 보시면 딱 그 두 가지 성분이 가장 대표적인 그런 제초제이고요. 하지만 이 비선택성 제초제를 살포해도 간혹 잡초가 잘 안 죽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두 가지가 혼합된 제초제가 사용이 되는데요. 저희 회사의 풀약 그리고 풀다이 이러한 제초제를 사용해 보시면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잔디 상태로 돌아가게 되면 잔디밭의 잔디는 죽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를 사용하게 되겠고 가장 대표적인 게 뉴갈론 액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뉴갈론은 우리가 잔디밭에 흔히 발생할 수 있는 크로바, 피마기, 망초 이런 초종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잔디가 잘 자라고 있을 때 그 위로 살포를 해도 잔디는 멀쩡하고 잡초만 죽이게 되는 아주 특별한 작용을 하게 되겠죠. 간혹 과거에는 잔디 휴명기인 겨울철에 비선택성 제초를 살포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면 잔디가 휴면 상태이기 때문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지 않고 겨울철에 남아있는 그런 잡초들은 죽이는 그런 원리이긴 했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잔디가 완전히 다 고사하게 됩니다. 지금은 그런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선택성 제초제인 뉴갈론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무 때나 사용해도 겨울철로 사용해도 되고 봄, 여름, 가을 잔디 생육기에 살포하셔도 됩니다. 자, 한 공동묘지에 와봤습니다. 공동묘지에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산소가 있다고 해서 와봤는데요. 이 잡초가 이렇게 많은 곳에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디에 이렇게 피마기가 무점을 하면 잔디는 모두 고사가 됩니다. 이야, 피마기 일반적인 형태죠. 습기가 많은 곳에 이게 생깁니다. 분명 올 추석이 오기 전에 벌초들을 했을 텐데 고사리가 다시 올라왔네요. 고사리가 있는 곳을 지나면 잘 걷어진 묘지가 하나 보이는데요. 바로 이 묘지인 것 같습니다. 주변을 한번 둘러보도록 할게요. 주변에 잡초가 무성한 것과 달리 이곳은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서 잡초가 슬금슬금 넘어오고 있네요. 여기도. 그렇지만 이 정도면 아주 훌륭하게 관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을 공동묘지는 1년에 한 번 정도 벌초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벌초가 다 완료된 이유인데도 다시 고사리 같은 게 올라와 있고요. 억새 같은 게 또 번져 있고, 공분해 보면 잔디보다는 다른 잡초들이 좀 많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잔디 깎는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가까이 보면 잔디밭에 피마기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지금은 피마기가 많이 없어졌지만 처음에는 엄청 심해서 잔디가 다 자랄 수 없을 정도로 피마기가 심했었거든요. 피마기는 손으로 뽑기도 힘들기 때문에 유갈론을 살포를 해서 피마기를 방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수 조성은 2022년 6월달에 했고, 잔디 관리는 1년에 4번씩 벌초하고 자주 돌아보면서 잡풀 나면 손으로 뽑고, 처음 2022년도에는 산수 조성할 때는 제초제를 안 하고 손으로 전부 뽑다가, 또 처음 심다 보니까 그 뿌리가 잘 내리질 못해서 자동차로 물을 실어다가 분사기로 물을 그 해에 한 5차례 줬고, 2024년도에는 봄에 잡풀 그것이 좀 많이 나니까 1월달에 가설을 뿌렸어요. 나오면 이렇게 보니까 고사리도 안 나고 좀 깨끗합니다. 장마철 이후부터는 비석 상석 옆에 피마기가 좀 생겨가지고 누갈론을 한 차례 뿌렸는데, 누갈론 뿌린 덕에 피마기가 다시는 생기지 않고 좀 이쁘게 잘 되고 있습니다. 겨울철에는 카솔론 뿌리고 6월 이후에는 누갈론 뿌리면은 깨끗하니까 여러분도 생각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잔디 관리의 가장 큰 핵심은 뭐냐? 잔디가 잘 자라게 해서 잡초가 번식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잔디가 우점을 하게 되면 거꾸로 잡초가 번식을 못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는 조그마한 노력만 갖추면 잔디가 계속 우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겨울철 카솔론 잎자를 살포하는 거예요. 살포를 하면 처리층이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약 6개월 정도 잡초가 발화하는 것을 막아주게 되는 겁니다. 카솔론이 잡초 발생을 막아줬기 때문에 잔디가 올라왔을 때 잔디가 더 빨리 번식을 하게 됩니다. 그게 한 6월 달까지 그런 작용을 나타내고요. 6월 달이 되면 카솔론의 효과가 거의 떨어지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잔디를 잘라주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잔디를 잘라줌으로써 위로 올라가던 줄기를 옆으로 뻗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잔디가 더 빼곡하게 되는 거예요. 잔디가 빼곡하게 되면 옆에서 올라오는 잡초 발생이 억제가 되게 돼 있어요. 그래도 올라오는 잡초가 있어요. 망초라든지 피막이라든지 크로바 같은 게 생기잖아요. 그때 유갈론을 살포를 해주는 거예요. 잡초가 발생했을 때 살포를 해주시면 결국은 잔디만 남게 되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잔디밭 잡초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았습니다. 잔디도 잡초와 같은 식물입니다. 인간이 필요에 의해서 잔디만 살리고 싶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과학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선택성 제초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발화전 6개월 제초제 카솔론에 대해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겨울철에는 카솔론을 살포를 해서 6개월 정도 잡초 발화를 막아주고요. 잔디 생육기인 여름철부터는 선택성 제초제인 유갈론으로 살포를 해서 관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궁금한 점 댓글로 달아주시고 또 여러분의 궁금한 것을 해결을 해드리는 공방연구소가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